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생애 첫 주택 자격 요건 완화로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서 주택 거래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2선 도시에서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신규 주택 거래도 상승했으며 주택 가격은 일부 도시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 전망 지수도 호조를 보여주며 거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가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력이 향상되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유지하며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구성원들 중 일부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매파적 성향을 가진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통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며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표 결과도 한차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구성원들이 다수였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여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광고가 포함된 요금제와 광고 없는 새로운 요금제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고품질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고 없는 요금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미국에서는 월 17.98달러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들이 요금을 인상하고 광고를 도입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인 UAW가 자동차 업계의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아 파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업은 38개 부품 공급 센터로 확대되며 주로 GM와 스텔란티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드는 협상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제외되었습니다. 파업 확대는 자동차 3사의 미국 공장에서 일주일 전에 시작된 파업의 연장으로 UAW는 중대한 진전이 없다면 추가로 공장을 파업시킬 계획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신탁회사 중문국제신탁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고 부동산 위기와 부채 문제 처리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문국제신탁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와 관련하여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업계는 오랫동안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을 공급해왔지만 금융 규제에 대한 우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